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어찌됐든 이제 공연은 막 끝나셨는데 세 분께 이제 공연에 대한 소회가 어떤지 그다음에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장 끝에 계신 우리 다울님부터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오늘 공연 어땠는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구하는 박다울이고요. 네, 뭐 좋습니다. 네. 끝나니까 얘가 원래 이래요. 한 시간. 네, 뭐 무사히 마친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성재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유성실이라고 하고요.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연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공연을 객석에서 봤는데 네, 두 분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이 멋진 공연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태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치세요. 네, 어쨌든 오늘 첫 공 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그런 공연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세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 세션은 저희가 사전에 세종문화회관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관객분들께 몇 가지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또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객석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금 질문해 주시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관객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먼저 제가 좀 물어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세 분의 만남에 대한 걸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다울님과 폐영님 같은 경우 먼저 이 세 분에 대한 만남은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 쪽에서 이번에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엮게 되었는데 사실 다울님과 폐영님도 오랫동안 국악을 하셨지만 공연 중에도 그런 멘트가 나오긴 합니다만 두 분이 초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서로 이제 익히 각각 상극 쪽이랑 국악 쪽에서 연주를 계속 오랫동안 활동을 해보시면서 서로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테고 또 막상 만나보니까 그 소문과 인상이 좀 일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울님부터. 일단 평양 씨가 익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봤던 친구거든요. 뭐 몇 살 때 완창을 했다고 뭐 그런 뭐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되게 익히 잘한다는 소문을 너무 듣고 있어서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역시나 네, 굉장한 친구였습니다. 네.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 없네. 폐영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저도 TV 매체에서 이제 다울 씨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TV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대 위에서 활기 넘치고 에너제틱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말이 많은 친구일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그 분위기를 아까 공연에 녹여서 했었던 거고요. 그러하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누구보다 예리하고 누구보다 예민하고 그리고 정말 악착같이 하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그 멘트에도 나오지만 진짜 좋은 친구를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넥스트에게도 감사함을 표하고 이 공연 덕분에 또 만나게 된 인연을 소중하게 한번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실 작가님도 이 프로덕션에 합류한 게 되게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요. 사실 유성실 작가님이 합류하기까지 꽤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에르메스에서 했었던 전시에 처음 인사를 드렸고 그때 싱크넥스라는 시즌이 있다라고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2년 후에 올 초에 이제 또 섭외를 하면서 되게 쿨하게 또 응해 주셔가지고 일단 성실 작가님이 그 섭외에 응했을 때는 이미 다울님과 평양님은 합류하시기로 결정된 시점이었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섭외에 응하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함께한 소감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싱크넥스트로 연락을 주셨을 때 되게 시의적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저는 계속 온라인 베이스로 작업을 해왔었고, 그러니까 영상 작업 위주로 좀 많이 활동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을 활용한 작업인 거잖아요, 무대 예술이. 그래서 그 무대에서 작업을 재해석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게 궁금했었고 그걸 좀 실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저는 또 기쁜 마음으로 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합류를 했을 때는 두 분께서 이미 컨셉이 멋지게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계의 순환, 이제 청춘을 어떤 사계의 순환에 빗대서 공연을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커튼을 저희가 만들고 열심히 순환하는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좀 어떤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좀 주신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울님과 평영님께 아무래도 이제 국악을 베이스로 저희가 오늘 공연을 준비를 했다 보니까 마지막 사철가에 대한 장면을 좀 빼먹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사철가는 국악을 즐기시는 관객분들께도 그렇고 국악을 하시는 아티스트분들께도 그렇고 굉장히 익숙한 소재입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변주를 주거나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영님부터. 일단 최대한 그 원본의 사철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주제와 잘 맞는 그 사계절이 잘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리는 사운드들, 반복적으로 들리는 멜로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돌고 돈다,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 안에서 복잡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계속 돌고 도는데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냥 계속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결국 갈 때가 되면 그냥 그때 술 한 잔이라도 더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나 한 번 더 하고 갈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이 노래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의 곡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다울님과 평영님이 처음에 어색하게 만나가지고 그 청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했던 어떤 삶의 지점의 고민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곡으로 녹아나서 특히 마지막 사철가를 이렇게 부를 때에 대한 그 감정이 또 남달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울님께는 요 편곡의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만나서 사철가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마지막 곡인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에 되게 엄청난 뭔가 우주적인 사운드를 섞어서 뭔가 그런 사운드로 뭔가 관객을 압도해야 되나? 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는 이제 호흡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호흡과 뭔가 반복, 너무 많이 채워지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호흡으로 이 무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하면은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저희 이 어쿠스틱 악기 말고는 사운드를 더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곡이 마지막 곡은 거의 되게 정해진 길만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호흡으로
이 즉흥으로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찰가가 매번 다른데요. 어제도 달랐고요. 뭐 오늘 리허설 하는데도 달랐고 오늘 지금 공연하는데도 달랐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사찰가가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두 분이 연주한 것도 있지만 또 뒤에 또 다른 5분의 또 뮤지션들이 있는데 저희 오늘 이번에는 피아노와 타악, 대금, 피리, 기타 이렇게 5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분장실에 있는데 박수만 한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가가 항상 이 즉흥이 뒤에 있는 거여가지고 오늘 들으신 사찰가랑 또 내일 들으신 사찰가가 다를 거예요. 저희 내일 돌고 한 10장가량 티켓 남아있는데 집에 가시는 길에 오늘 공연 너무 좋았으면은 아직도 세종문화회관 남아있나요? 홈페이지에서 곧 매진 되겠죠? 오늘 돌아가신 게 다 매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다을께서 호흡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성실 작가님께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연계랑 현대미술계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여러 번 있는 작업이기는 해요. 특별히 이번에는 유성실 작가님이 이 공연계에 대한 도전은 거의 처음이신지라 또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공연계가 바라보는 속도와 미술계가 이런 전시를 준비하는 속도가 많이 다를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공개과의 대화가 있을 거라고 류 작가님과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좀 특이한 걸 발견한 지점이 있는데 저희는 보통 공연계에서는 관객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미술계에서는 작가님들은 이제 작가와의 대화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좀 무대 세트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제 저희는 공연을 하니까 그 호흡에 익숙한데 그런 호흡이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미술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작업 하시는 시각예술가분도 계시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손에서 제 머리에서 나온 걸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혼자 하는 게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공연 예술이랑 비교했을 때 많은 시각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뮤지션 분들뿐만 아니라 음향 감독님, 무대 감독님 그리고 조명 감독님 되게 여러 분야에 있는 프로 선생님들께서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고 또 멋지게 느껴지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관객과의 대화와 이제 작가와의 대화, 그 용어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맥락에서 조금 말을 덧붙여 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전시를 열 때는 가족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와의 대화, 관객과의 대화 약간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관객이 좀 더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예술을 선보이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뒤에 저희 고모랑 엄마랑 아빠랑 큰엄마까지 와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한 지가 한 그래도 7, 8년 됐는데 거의 난생 처음 효도하는 기분이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트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성실 작가님의 아이디에이션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또 무대 바깥쪽 뒤에 또 숨어 계시긴 한데 저희가 무대 감독님,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또 크루분들이 공연을 함께 해주셨거든요. 한번 박수 한 번만. 그럼 이번에는 또 관객분들이 오셨으니까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좀 질문을 현장에서 받아볼까 하는데 너무 발빠르게 육성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작품을 위해서 세 분이 만나서 한다고 해서 되게 설렜어요. 제가 궁금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현될까? 신기하시는 분과 전문고 주시는과 홍시 작가님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무대가 어떻게
작가님이 합류하신 말씀하시기를 이거 나중에 합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싱크텍스트 이 무대들 중에 어떻게 이 중에 이 분들을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좀 궁금했어요. 이 세 분이 어떻게 모이셨는지를 세 분이 대답하기는 곤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이분께 대답을 들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싱크넥스트라는 시즌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 다울님은 2022년도에 이미 검은고라는 작품으로 싱크넥스 저희 런칭 시즌 때 함께 공연을 했었었고 그때도 이제 너무나 이제 훌륭하게 연출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하시면서 저희도 저 아티스트를 언제가 또 한번 싱크넥스트에 초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 세종무대관에서 처음에 다울님을 그래서 한번 동년배 또 두 분이 동갑이세요. 유태평님과 함께 뭉쳐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악을 중점으로 두 분이 이제 합류하시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주얼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까라는 지점에서 이제 유성실 작가님이 딱 떠올라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유성실 작가님을 섭외할 때 메일을 드리면서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두 분이 다울님과 팽영님은 청춘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돌고 돈다는 결국 이 끝에는 인생 무상, 죽음 이런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성실 작가님께 또 그거를 표현했던 작품을 또 제가 한번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그 작품과 이 공연과의 그 연계성에 대해서 혹시 작가님의 생각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컨셉을 저는 이제 먼저 전달을 받았고 이거를 그 컨셉이 픽스가 된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휘영 PD님께서 레퍼런스로 제안을 주셨던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지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사계절의 순환이 필연적으로 어떤 죽음과 탄생을 함의하고 있듯이 이제 제그 휘영 PD님께서 이제 레퍼런스로 제안 주셨던 그 작업도 이제 제목이 나 안 죽었다예요. 그래서 그 죽었지만 죽지 않은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좀 사계와 어떤 삶과 죽음이 공명하는 게 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부인한테 손을 들어서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안 들려서 제가 한 번씩 마이크로 할게요. 유성실 작가님은 비디오 아트로 주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유성실 작가님은 주로 비디오 장치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무대를 보면 조금 더 약간 피지컬한 커튼이 있고 그리고 공연 시작하기 전이랑 공연 있을 때 그 낚싯대 낚싯대를 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계셨잖아요. 신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약간 편하게는 음악이랑 사실 영상이 제일 편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커튼으로 구현이 됐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평소 작업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약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죄송해요. 첫 질문이 뭐였죠? 지금 질문이 두 개였는데 왜 아날로그 스펙타클이었는지 공간이 주어졌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디지털 작업을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골이 난 게 있어가지고 그 매체가 이렇게 다 핏하게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전 개인적으로 영상이 그 유튜브나 혹은 뭐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이 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체험할 때 어떤 게 더 특별한 경험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더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했던 작업이랑 이제 공연에서 보여진 작업 형식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거는 효영 PD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작업을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떤 게 구현이 가능하고 구현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계속 이렇게 터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미술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작업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하나요? 공연장? 예. 네, 공연장 그러니까 이게 공연장에서 그 작업 무대 설치를 보여줄 때 여러 법적인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방염에 특히 방염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료의 제약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그 무대 연출 디자인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조건들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좀 말을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좀 더 익숙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프로 테크니션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게 무사히 작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아이데이션을 제외하고 거의 많은 부분들을 테크니션 분들의 그리고 이제 무대 디자이너 분이 이제 또 함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노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어가지고 공통 질문을 이제 그 인스타그램으로 온 질문인데 이걸 마지막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심오한 질문이 오긴 했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으로 저희 피드로 받은 댓글에 달렸던 질문인데요. 어찌됐든 세 분이 다 이제 30대 초중반의 청춘을 지나고 계시고 그 고민에 대한 것들이 공연에 잘 담아놨는데 질문은 예술은 과연 여러분께 직업인가 정체성인가? 라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왔는데 아마 이게 뭐 3년 전, 뭐 2년 전이었으면 또 다를 거예요. 이 또 청춘을 주제로 또 고민을 하시면서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좀 답변이 좀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도 궁금한데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부담스럽게도 저희 끝에 다울님부터 한번 다울님께 예술은 직업인가 정체성인가 한 번씩. 이런 심오한 질문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글쎄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 직업은 뭐 음악 만들고 막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고 그게 뭐 사실 제 정체성도 계속 뭔가 바뀌는 것 같아서 뭔가 딱 정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러주거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거나 뭐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거. 네, 지금 이제 두 분 머리 막 빠르게 굴리고 있는 거 보이시는데 또 이제 여기서 또 변주를 줘야 또 당황할 텐데 평영님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작가님 얘기하실 때 생각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아니 너무 그게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뭐. 그리고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예술가라는 소리꾼이라는 이름도 얻은 것 같고 뭐 사실 제 수식어가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가 기억도 잘 나지는 않아요. 언제 뭐 어떤 제가 뭐 완창을 했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예술이 직업이냐
아니면 그냥 정체성이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냥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살아가다 보니 어떤 것은 예술이 되고 어떤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음악을 하는 것도 재밌고 사진을 찍는 것도 재밌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이것저것 다 재밌는 청춘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실 작가님 끝으로. 네. 저는 사실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술가가 직업이냐? 당연히 직업이고. 근데 이제 왜 이게 직업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데는 약간 어떤 조롱조도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돈이 벌리냐? 뭐 이런. 아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지 너무 않았어요. 꼬여있군요. 네. 굉장히 비판적이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수시로 듣다 보니까 이게 아마 또 특히 이제 시각예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저는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저는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이거 해서 뭐 돈 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직업이라고 하면은 흔히 뭔가 약간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하고 뭐 이런 뭐 조건들이 붙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두 분도 예술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돌고돌고는 내일 공연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명 짜서 사연 부탁드리며 사실 성실 작가님은 내일 또 바로 출국하시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첫 공만 이제 해가지고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도 굳이 첫 공으로 잡았는데 또 성실 작가님은 또 뉴욕으로 가가지고 또 새로운 레지던시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마지막 끝으로 이제 저희 이제 관객과의 대화는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시니까 세 분은 같이 사진 한번 찍는 포토타임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잠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